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,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권리 가이드 이 발췌본을 보면서요. 임차인이라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뭐 당신의 주거 안정 또 권리 보호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.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,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.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. 특별법이군요. 네. 단순히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이 임대차 관계 전체를 다루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법 아래서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. 그중에서도 이것만 틈은 진짜 놓치면 안 된다? 뭐랄까,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리, 뭐가 있을까요? 역시 그 대항력 확보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대항력이요? 네,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,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서요, 그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저 이사 왔어요 하고 신고하는 거, 이걸 전입신고라고 하거든요. 네네. 이걸 마치면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. 집주인이 바뀌거나 해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나 여기 계속 살 권리 있다?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, 그게 대항력입니다. 아하,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군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계약서에다가 법원이나 등기소, 아니라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진짜 있었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게 있어요. 이게 확정일자인데요. 확정일자요? 들어봤어요. 네. 이것까지 받아두면 혹시라도 그 집이 뭐 경매 같은 걸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,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,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야 하는 뭐랄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,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보증금을 지키는 정말 핵심적인 안전장치네요. 전입신고랑 확정일자. 물론 기본적인 권리로 그 계약한 집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권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,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권리들도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런 권리들도 당연히 중요하죠. 그리고 임차인 권리만큼 또 임대인의 의무도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임대인이 뭘 해야 하는지요? 네.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고쳐줄 의무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전기나 수도, 보일러 같은 거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줘야 하고요. 아, 기본적인 설비들. 네. 그런 필수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 아닐까요? 집주인이라고 막 불쑥불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꼭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또 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주는 거겠죠? 맞습니다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. 이게 임대인의 아주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예요.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좀 부당하게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 돌려주는 걸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, 종종 있죠.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좀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? 이게 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. 네, 그럼요. 법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해결 절차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데요. 아, 갱신 요구권? 네,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,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이상 안 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. 이게 2+2라고 많이들 아시죠? 네네.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정말 난감하죠? 그렇죠. 그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. 이걸 해두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
오, 이사가도 권리가 유지되는 거군요. 네, 등기부등본에 나 여기 살았던 임차인이고 보증금 못 받았다. 이게 딱 기록되는 거거든요. 나중에 소송 같은 걸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요. 그렇군요.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됐다고 들었어요. 방금 말씀하신 계약갱신 요구권 말고 또 어떤 게 있죠? 네, 맞아요.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를 막 터무니없이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뒀어요. 5%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죠. 아, 5% 상한?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그 절차나 요건이 좀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개선됐습니다.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도 예전보다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물론 이 법은 주거용 건물,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만 적용되고요. 상가 임대차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니까 그건 좀 구분해야 합니다. 네,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. 종합해보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방패를 잘 쓰려면 임차인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뭐랄까,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내가 모르면 소용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몇 가지 실천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요. 네,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? 첫째,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고 사본을 잘 보관하셔야 해요. 특약사항 같은 것도 다 명시하고요. 둘째, 이사하면 정말 지체 없이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네, 기본 중에 기본. 그렇죠. 셋째는 계약 기간 언제 끝나는지, 그리고 내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, 이런 중요한 날짜들을 미리 달력 같은 데 좀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. 까먹기 쉽거든요. 아, 미리 체크해두는 거 좋네요. 마지막으로 월세마 관리비, 보증금 낸 거, 이런 돈 거래 내역은 꼭 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 같은 걸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. 정말 중요한 팁들이네요. 계약서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날짜 확인, 그리고 지급 내역 기록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임대인이랑 문제가 생기면 혼자 막 끙끙 앓지 말고 뭐 법률구조공단이라 지자체 상담창구 아니면 변호사님들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겠죠. 네, 맞습니다.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짚어본 내용들이 지금 당신의 임대차 계약 상황에는 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,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권리는 없는지, 또 필요한 조치는 다 잘 취하고 있는지, 이번 기회에 한번 차분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